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적인 상견례와 또 입당식을 치렀습니다. 이로써 야권의 경선 레이스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제 입당식에 앞서서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거는 뭐 사실은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명예고 뭐 인간관계고 다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세금 걷어가지고 지지 세력한테나 뿌리고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표 행위나 일삼고 하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초선 의원들 앞에서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대권 도전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패가 망신하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몸이 망가진다. 패가 망신. 보통 대통령 후보들이 패가 망신 이런 단어는 안 썼던 것 같은데요. 뭐 역대 대통령이 우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정치검찰, 즉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부터 정치하려고 지금 계속 해왔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여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검찰총장 시절에서 정치할 마음 조금도 없었다. 또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다. 왜냐? 이 역대 지금 대통령을 봐라. 전부 패가망신하고 사실상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하도 여당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뭐 세금 가지고 막 뿌려대면서 나라의 미래가 어지럽고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더라도 정치에 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무슨 이 개인적인 동기를 얘기한 것보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한 혹은 비난에 대한 자기 방어를 먼저 하고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죠. 네, 윤석열 전 총장 일단 어제 오후에 전체 의원 103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가르쳐달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요. 당내 스킨십에 주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입당식 첫날의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 신관 구간을 합해서 돌면은 아무리 빨라도 3시간 이상이 돕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 가까이 돌았다는 건데요. 그거는 그동안의 여의도 정치하고 상당히 거리를 두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프렌들리, 여의도 프렌들리의 행보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것도 낮은 자세로. 아마 국회의원들을 두루두루 이제 만났지만은 아마 그 효과보다는 의원 보좌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처음으로 상견을 했다는 것이 아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낮은 자세로 보이는 첫 그런 행보,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번 쭉 훑는 게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깊이도 좀 분명히 따져야 될 텐데 103명 의원실을 다 돌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당식 분위기요. 화기애애했지만 윤 전 총장이 하필 지난 금요일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때 입당을 한 것을 두고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서운함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저는 그 양쪽 다 조금씩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급작스런 입당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당 대표하고 통화는 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것이 서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야당의 대표쯤 되면 예. 그걸 슬쩍 감싸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본인들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야당의 그 용광로고 우리가 다 포용할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만약에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양쪽 다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추어적인 그런 그 문제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고 네. 이제 당 대표 뭐 영선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차이 조금 포용력이 적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또다시 발언을 둘러싸고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 중에 나온 부정식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윤 전 총장의 해명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그 수사권을 좀 남용되지 않도록 좀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식품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정할 때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그 국민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불량 후보다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예.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인터뷰 뒤늦게 논란이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한 열흘 전에 했던 인터뷰예요. 지난달 19일에 했던 인터뷰니까요. 그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이 선택 칼처에 관련된 그 저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먹고 병에 걸려 죽을 음식은 당연히 이제 단속을 하고 못 먹게 해야 되지만 다소 단가가 싼 부정한 식품이라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저소득층의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예.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해명 들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식품을 너무 규제를 과도하게 올려놓으면 공급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선택할 그 음식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예. 여기 단어에 이제 부정식품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본 뜻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처음에 탁 각인되는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맞습니다. 부정식품을 그럼 우리는 먹어도 되나? 옹호하는 거야? 네, 그렇게 예. 돼버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쓰기 되게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대중들의 뇌리에 딱 박힐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의와 다르게 예. 근데 이게 논란이 된 건 그 당시에 이거 기사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영상 자체가 인터뷰 전문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예. 이걸 콕 집어낸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예, 이 발언 취지가 좀 왜곡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120시간 열심히 일하고 좀 쉴 때 푹 쉬어야 된다 이 얘기 또 부정식품 이런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제가 쭉 이렇게 발언을 좀 살펴보니까 아마 예. 화법인 것 같아요. 툭툭 내지르는 그 직설 화법을 많이 쓰는데 네. 과거 청문회나 이렇게 보면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든지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뭐
발언, 그다음에 대구에 가서 밀란 뭐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툭툭 벗는 그 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스타일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직설화법은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고 때로는 또 국민들 관심을 끌기도 하고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주목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해서는 안 될 부분,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뭐 불량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설화법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제 발언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화법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고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습관이고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예. 모두가. 다만 이제 대권 주자 1, 2위이기 때문에 예. 각별히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면 또 말도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선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군요. 그런가면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보다 공식적으로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 어제 대선 캠프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 기자들과의 스킨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전 총장과는 좀 차별화를 두는 전략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윤 전 총장이 전주 금요일 날 이제 갑자기 입당을 하면서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최정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캠프 사무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정정 감사원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대선 캠프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공개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지금 기자들과의 그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면들과 결합이 돼서 지금 여권에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고 위헌적 소지가 크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런 야권의 비판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대적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좀 언론과 거리를 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니다, 나는 언론과 친하고 접촉면을 넓힌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넘어야 대선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좀 대비되는 반대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백 변호사님이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5.4%포인트가 올랐고 최재형 예. 전 원장은 2.3%포인트쯤 내렸습니다. 네. 뭐 컨벤션 효과가 뭐 전격적인 입당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또 이 여권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재명 지사나 그런 것도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그때의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근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서로 대체제다라고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올라가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떨어지고 예. 최 원장이 올라가면 윤석열 총장이 떨어지고 하는 예. 이 대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야당의 후보군 속에서는 가장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두 분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선 캠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차별적인 차별화 전략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 이재명, 이낙연, 이강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예.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 맹공에 나섰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선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지요. 그러나 정하시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합의했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7.7% 가구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가 여기에 한 1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민들에게는 100% 지급하겠다. 네. 그러면서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야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주류 입장에서는 더구나 상당히 좀 화가 날 법도 하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뭐 정부 여당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만 지금 따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정책 행보가 아니라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행보이기 때문에 놀라는 소지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혹은 재난지원금 100%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나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마침 요즘 국민들의 민심이 부응한다는 점에서 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트럼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표를 얻는데 표심을 얻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반발, 불만을 감수하고 라도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죠. 표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 내 다른 주자들도 이제 비판하고 나섰지만 경기도 내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 용인 뭐 7개 시도에서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도지사식과 대권 행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뭐 직권을 이용했다. 집행권을 이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지방자치가 있는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왜 똑같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언뜻 보면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이유가 지방정부의 그 사실상 권한이 아니에요.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4천억을 추가로 해서 거기다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경기도가 지난번에 1차, 2차 재난지원금도 100% 다 지원을 하면서 경기도 자체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지사의 임기 내는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다음 지사는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4천억을 다시 더 추가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가 앞으로 갚아 나갈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4천억을 추가로 준다고 하면 지금 최진호 원장님 말씀처럼 유권자들은 나한테 당장 준다니까 12.5% 되는 사람들은 그래 뭐 다른 데 살면 내가 못 받을 텐데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갚아야 할 경기도의 젊은 청년들은 청장년들은 그럼 상당히 심각한 거죠, 미래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행정을 맡은 도지사로서도 또 앞으로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에 정작 하고 싶다면 경기도의 부채 비율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같이 발표해야 된다. 그렇군요. 4천억 가운데 한 70%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기초단체에서 하겠다 이러니까 기초단체장 7곳에서 7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성남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도지사로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1일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지사직 유지에 대한 논란에도 오히려 원희룡 지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비판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도와는 전혀 다른 대선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일정과 노력들에 대해서 도의 행정 자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공직 윤리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은 저는 단 1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도지사라고 하는 공직자로 선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책임이다, 의무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심각한 방역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인 선거하겠다고 사퇴하고 자기 선거에 올인하는 게 과연 옳은지. 자, 이재명 지사 얘기는 이렇습니다.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고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본인 선거하겠다고 사퇴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올인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 자리를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우기 때문에 이뤄지는 도정 공백도를 생각하면은 아예 그냥 부지사한테 이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지사나 이제 원희룡 전 지사네요. 원희룡 전 지사나 본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최선이니까 각자 가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 지사는 정적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제주도에 갇혀 있는 게 현실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지사 말씀하시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어쨌건 내년 3월 9일 대선 90일 전에 12월 9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하나 할 수 없는 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민심행보라고 해서 휴가 내고 지금 다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사실 재난지원금 도내 전 도민에게 다 지급한다는 건 그거 사실상 선거운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사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가야 되고 이건 도와 이런 것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지사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행동들을 줄여나가면서 지사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고 정말 도민들을 애쓰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뭔가 지사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의 말씀이 옳다면 후보직을 사퇴하셔야죠. 도지사직에 충실하시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나오질 말아야지요. 그 이 지사의 말씀이 옳다면. 자가당착인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예전에도 뭐 김문수 경기지사도 그렇고요. 김두관 경남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지사 사퇴하지 않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김두관 경남지사만 예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90일 전에만 사퇴를 하면 아무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사가 저렇게 이 지사직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충실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질 말았어야죠. 교수님 말씀도 100%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퇴를 하기는 이르렀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반박을 하면서 서민들이 이제 대립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문제를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텐데 저는 저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쿨하게 저는 사과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부분을 억지로 옹호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변인 뭐라 하겠습니까? 박진영 대변인이죠. 박진영 대변인. 음주운전이 지금 대립이 아끼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사회에 너무 사회활동을 이렇게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대립이 아끼려면 사실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낫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된 사건, 말하자면 음주운전은 안 된다, 잘못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방어하려다 보니까 저는 혀가 꼬여서 다른 발언이 자꾸 나온 것 같아요. 저 부분 앞으로도 분명하게 그냥 나올 때마다 사과하는 것이 더 이상 분란의 소지를 저는 없애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혀가 꼬인 게 아니라 펜이 꼬인 거죠. 페이스북에다가 쓴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게 말이냐 망아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해서 사실 이 설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이제 참모 몇 명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또 다 본인들이 후보들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그제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요. 이달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실상 중단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정치권 각자 입장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조금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관련 쟁점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엇갈린 입장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여정 부부장이 염려한 대로 적대적인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동훈련이 없는 연합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압니다만 일부러 군에서는 악천 후에 훈련합니다. 야간에 훈련하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전쟁이 감염병 있다고 안 납니까? 예. 최악을 상황을 그럼요. 해야죠. 감안을 해서. 모든 상황에 전부 대비해서 군대 훈련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데 지금 저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요구하니 뭐 핑계를 대는 것이 감염병 사태도 있고 하니까 뭐 저 연기합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쟁을 선택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고려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계획된 훈련은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의지입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야당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진행돼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원희룡 전 지사 목소리를 냈는데 한미연합훈련 연기론, 뭐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안보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대선하면 북풍의 악몽이 있거든요. 예. 북한이 뭔가 대선 국면에서 본분이 뭔가를 개입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악몽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정말 대북 관계,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한 정파나 정당을 완전히 소홀해서 확고하게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합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생각인데 보면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뭐냐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여권 내부의 핵심적인 대권 캠프 진영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거. 정부 내에서도 말이죠. 국방부 다르고 통일부 다르고 의견 다르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현상. 예. 더 이상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홍성훈 교수님 말씀대로 좀 남북 문제, 예. 대북 문제, 안보 국방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예,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하고 통일부,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담화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자,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뭐 공통된 의견을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네요. 저는 이게 왜 이견이 나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뭐 통일부 입장에서 그렇겠죠. 지금 뭐 남북 관계 좀 훈풍이 분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괜히 지금 긴장감 조성하지 말고 훈련 연기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앞으로 한미 관련된 훈련을 할 때 한마디 하면 항상 연기할 겁니까? 그럴 때마다 군사 긴장 완화하려면 훈련 안 해야죠, 아예.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뭔가 이쪽에서 이걸 가지고 할까 말까를 논의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나라의 그 국방과 안보를 맡겨야 되느냐라는 그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한 말에 따라서 우리 정부 내지는 정치권이 조금은 움직였던 경우가 분명히 많아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 비난하니까 당신네들 좀 법으로 좀 만들어라 하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단독 처리가 그리고 됐습니다. 정작 연락사무소 폭파한 관련해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군사훈련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연기한다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의 물론 역할이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북한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한 마디에 우리 정부가 조금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사인을 주면은 아마 남남 갈등 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